이렇게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하면서요, 국민의힘의 내부가 부글부글했다면 오후에는 비대위원장에 나섰습니다.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정직하고 깨끗하며 모든 국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의 식구 같은 영부인을 소망합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과거 여사에 대한 무한 검증 필요성을 스스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후보자 부인으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오늘 한 3시 30분쯤인가요? 4시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최수영 평론가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영부인 그러니까 후보의 배우자는 검증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반성과 성찰, 잘못, 시임 이런 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의 그 시대와의 절연, 그다음에 결국 대선은 미래형 투표고 비전형 투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보고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후보자 검증, 그러니까 배우자 검증에 대해서는 사실 배우자가 법적 공인이나 공직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지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우자가 어찌 보면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 영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서로 통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TV 토론을 하느냐 뭐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방법론은 나오겠지만 어찌되었건 검증을 통해서 이분들이 과연 나중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운영하는 데 잘 보좌하고 그다음 내조를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거는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 TV 토론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언론의 검증이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걸 꺼낸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부부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그다음에 살아온 과거의 삶의 궤적이 깨끗하고 청빈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문수 후보 부부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봄으로써 여기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지지율도 한번 돌파해보자. 그런 선거 전략적 측면도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어찌 보면 김혜경 여사도 얘기했다시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저는 타당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뭐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혜경 씨도 검증해야 된다 이걸 일단 떠나서 뭐 늦었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처신과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겠다. 점수를 몇 점 주시겠어요? 일단 50점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잘 하셨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동안 4번의 특검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이 사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실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놨어요.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이 되면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과시킬 겁니까? 여전히 반대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당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를 묻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해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오늘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서 50점밖에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영부인에 대해서 지금 남들이 보면은 지금 영부인 선거를 치르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영부인에 대해서 검증 필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2022년에 학력 위조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품백 수수 논란이 그 이후에 있었고 또 주가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혹들이 제기가 됐을 때
또 뭐 공천 관여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예.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하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특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할 것이냐? 아니면 청문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검증하자는 겁니까? 뭐 과거에 학교에서 학점을 몇 점 받았는지 뭐 이런 거 검증하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이 검증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저기 당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부의 어떤 영부인 문제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그쪽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 김혜경 씨도 과거에 무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냐. 기다리겠다. 한 3일 말미줬고 어제 이준석, 이재명 후보가 즉각적으로 거절했는데 이거 김용태 비대위원장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검증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토론 3번 이상 하게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토론을 통해서 뭐 정책이고 사유고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한번 국민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공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전제되어야지만 검증의 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배우자도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예전에 배우자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해서 공개화시키고 공식화하자 이런 취지란 말이죠. 그러면 배우자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배우자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공직자관, 뭐 대통령상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민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이게 검증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검증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도 이전에 무한 검증을 하자 그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검증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아마 다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지 TV 생방송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셨으니까 그럼 기자간담회를 할지 아니면 두 분이 어떤 뭐 토크쇼에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역제안을 하는 것도 또는 어쨌든 관심을 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으면 방법은 제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부자금융 심차원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뿐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적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작은 성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공직자를 하고자 하는 분의 배우자로서의 합당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 화면에 최근에 김혜경 씨의 행보를 좀 모아봤어요. 세월호 선체에 안치된 목포신앙 이런 메시지를 냈고 오늘은 또 같이 전라남도 목포 지역 보육시설 이재명 후보도 사회복지 관심이 많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장현주 변호사께 궁금한 게 뭐냐면 뭐 이거 공개든 비공개든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건 설란영 씨는 꽤 적극적으로 오늘 뭐 아예 당 공식 행보에도 같이 함께했고 비공개 행보고 이제 먼저 행보를 한 뒤에 나중에 사진을 공개하는 게 그 어떤 컨셉인지가 좀 궁금해요, 김혜경 씨가. 사실 뭐 컨셉이라기보다는요.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국민들께 더 후보자의 어떤 목소리를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에서 뭐 배우자도 검증해야 되니까 토론도 해보자라고 국민의힘이 이야기는 하지만 예.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60일 내에 치러져야만 하는 그런 대선 과정입니다. 대선 과정이 너무 좀 빠르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관련된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이나 생각, 비전도 지금 제대로 다 알아보시거나 찾아보시기에는 또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후보자의 배우자들을 토론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면을 좀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방법론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아까 영상으로 만나봤던 것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가 과거에도 후보 부인들은 다 검증한다. 그러니까 남편의 첫 번째 대권 도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았다. 이게 부창구수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근데 전반적인 기류가 오늘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지만 설랑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당 행사, 오후에 이제 공식 행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최선 평론가님 이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 배우자의 그 이른바 청렴도, 도덕성, 윤리적 측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구도니까 그렇게 꺼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후보의 메시지가 더 주목받아야 되고 부각시켜야 됩니다. 다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박스권에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배우자 카드를 통해서라도 이걸 돌파해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절박성과 전략성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전 그래서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낸 우리가 집권하면 배우자법을 만들겠다. 전 매우 신선한 카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법으로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든요. 미국은 연방헌법 105조에 국가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걸 딱 제한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 프랑스도 2017년에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영부인은 국제 행사 동행, 그다음에 엘리제궁의 감독,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 이 세 가지 분야에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 우리도 이제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새로운 배우자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선 가도에서도 배우자 검증이 이슈가 된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제도와 입법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시점이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과, 진정성 있게 하겠다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면서 검증하자, 과거 감정하자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 여전히 그 공방이 있는 배우자 생중계 TV 토론 이슈만 맛봤습니다.